괜찮아요. 익숙하지 않으면 말해요. 그 남자가 귓가에 걱정스런 목소리로 속삭였을 때 저는 그저 두 눈을 질끈 감고 침대 시트를 꽉 쥐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때 저는 몹시 떨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날 수건 사이로 언뜻 보았던 그 남성적이고 강렬한 이미지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계속 맴돌았거든요. 저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떨며 대답했죠. 제발, 조금만 천천히요. 하지만 처음에 느꼈던 걱정과는 정반대로 그 순간은 기이할 정도로 평온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없었고 오히려 완벽했죠.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 영혼의 텅 빈 공간이 채워지는 느낌, 듬직한 어깨가 저를 온전히 감싸 안아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15년의 차가웠던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보호받고 소중히 여겨지는 감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니 지금 몹시 궁금하시죠? 도대체 저와 그 남자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말이에요. 이혼한 지 3년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살던 중년의 여자가 어떻게 이런 얼굴 붉어지는 상황에 빠지게 된 걸까요? 섣불리 판단하지는 말아주세요. 이 뒤에는 훨씬 더 기막히고 복잡한 사연이 있거든요. 같은 여자의 마음에 공감하신다면 제가 더 힘을 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제 이름은 이민정입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50대 여성이에요. 이혼 후 서울 부암동의 오래된 주택에서 홀로 조용히 지내고 있었죠. 남자는 쳐다보기도 싫었고 사랑의 설렘 따위는 실패한 결혼 생활과 함께 이미 죽어버렸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운명은 참 짓궂기도 하죠. 모든 일은 아주 단순한 이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밀린 월세 이야기를 하러 2층에 올라갔던 것 뿐이었는데 삐걱거리는 나무 문이 열리는 순간 제 지루한 인생은 완전히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그건 순전히 제가 세입자의 아주 난처한 모습을 목격했기 때문이었죠.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가 이혼 도장에 서명을 한 지 벌써 3년이 흘렀네요. 첫 1년은 정말 암흑기였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침대 옆에 차가운 빈자리가 느껴졌고 저는 인겨 인간이 된 기분이었어요. 혼자 먹는 저녁밥은 모래알 같았죠. 친구들은 빚 다 갚고 해방된 거라 생각해 자유잖아 라고 위로했지만 솔직히 저는 하나도 자유롭지 않았어요. 그저 뼈저리게 외로울 뿐이었죠. 전 남편과의 15년 결혼 생활. 처음 10년은 그저 그랬지만 마지막 5년은 냉대와 무관심이 지배하는 지옥이었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계기도 참 씁쓸했죠. 휴대폰 화면에 뜬 운명의 문자 한 통. 오빠, 오늘 밤에 예전 그곳으로 올 거야. 그 순간 제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혼 조정 기간 동안 재산 분할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건 짓밟힌 제 자존심이었습니다. 밤마다 내가 늙어서 그런가, 여자로서 매력이 없나, 라며 자책했죠. 결국 저는 이 집 한 채만 남긴 채 상처투성이 마음을 안고 결혼 생활을 끝냈습니다. 처음에는 집이 너무 커서 팔까도 생각했어요. 하지만 친한 친구가 2층을 수리해서 새를 놓으면 수입도 생기고 적막함도 덜할 거라고 조언해 주더군요. 일리가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이 그 청년을 제게 보내주었죠.
세입자의 이름은 간구진 원목 가구를 만드는 목수 청년이었습니다. 꽤 과묵한 편이라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곤 했어요. 한 지붕 아래 살았지만 우리는 남남이나 다름없었죠. 가끔 계단에서 마주쳐도 눈인사나 건네는 대면대면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변화는 3개월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꼬박꼬박 들어오던 월세가 끊긴 겁니다. 처음에는 사정이 있겠거니 하고 넘어갔는데 한 달, 두 달, 어느새 세 달째 감감무소식이었어요. 솔직히 저는 회계 일을 하고 있어서 당장 돈이 급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침묵이 화가 나기보다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요즘 들어 새벽에 귀가하는 그의 발소리가 유난히 무겁게 들렸거든요. 그날은 퇴근 후 술 기운을 조금 빌려 2층에 올라가서 단판을 짓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나무 계단을 한 칸씩 밟고 올라가는데 심장이 쿵쿵거리는 게 아니겠어요. 내 권리를 찾으러 가는 건데 왜 죄 지은 사람 마냥 떨리는 건지. 201호 앞에 서서 심호흡을 하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대답이 없더군요. 돌아설까 하다가 안에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씻고 있나 봅니다. 기다릴까 말까 고민하던 찰나. 철컥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욕실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수증기, 그리고 제 바로 앞에 간구진 씨가 서 있었습니다. 막 샤워를 마치고 허리에 수건 한 장만 두른 채로 말이죠.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에서 투명한 물방울이 넓고 듬직한 어깨와 탄탄한 가슴 근육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눈앞에 펼쳐진 건강하고 남성적인 아름다움에 저는 극도로 당황했습니다. 시선을 어디다 둬야 할지 몰라 이리저리 피해 보아도 눈앞의 젊은 남자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강렬한 매력은 온몸으로 느껴졌습니다. 수건이 중요한 부위는 가리고 있었지만 그의 큰 키와 압도적인 피지컬 앞에서 저는 한없이 작고 연약한 존재가 된 기분이었죠. 머리가 어지러지라고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 주인님, 죄송합니다. 씻던 중이라. 우진 씨도 당황했는지 허스키한 목소리로 더듬거리며 급히 수건 끝을 부여잡았습니다. 당장 사과하고 뒤돌아섰어야 했는데 제 발은 바닥에 본드라도 붙인 듯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입으로는 아, 저기 월세 문제 때문에 라고 더듬거렸지만 머릿속은 엉망진창이었죠. 네, 정말 죄송합니다. 공방에 문제가 좀 생겨서 이번 주 안에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꼭 입금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고개를 숙여 사과하는데 그 움직임에 따라 드러나는 장은육들이 제 심장을 더 요동치게 만들었습니다. 참 이상하죠. 입으로는 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몸은 전혀 다르게 반응하고 있었으니까요. 심장은 갈비뼈를 뚫고 나올 듯 뛰었고 얼굴은 불덩이 같고 숨은 가빴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끄러움이 아니었어요. 훨씬 더 강렬한 감정이었죠. 수년간 말라 비틀어진 줄 알았던 어떤 설렘이었습니다. 그럼 기다릴게요. 저는 그 말만 겨우 내뱉고는 제 당황한 모습을 들키기 싫어 도망치듯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집에 들어와 문을 쾅 닫고는 문에 기대어 거친 숨을 몰아쉬었죠. 얼굴을 만져보니 불이 난 것처럼 뜨거웠습니다. 거울 속의 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눈은 묘하게 반짝거리고 볼은 소녀처럼 발그레 했으니까요. 이민정, 정신 차려.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스스로를 꾸짖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날 밤 텅 빈 침대 위에서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젖은 머리카락 듬직한 어깨, 미안해하던 표정과 낮게 울리던 목소리. 그 남성적인 분위기가 생생하게 떠올랐거든요. 안 돼.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애써 생각을 지우려 했지만 심장은 이성보다 솔직했습니다. 15년 동안 잠들어 있던 심장이 갑자기 깨어나 나도 여자라고 쿵쿵 뛰고 싶다고 아우성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은 아주 긴 밤이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죠. 하지만 그 우연한 만남이 앞으로 닥쳐올 폭풍 같은 사랑의 서막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출근해서도 저는 넋 나간 사람 같았습니다. 모니터 속의 재무제표 숫자들은 춤을 추고 머릿속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죠. 이 과장님, 오늘 좀 이상해요. 옆자리 여직원이 팔꿈치로 저를 툭 치며 짓궂게 물었습니다. 얼굴은 발그레하고 가끔 혼자 피식 웃으시고 혹시 연애하세요? 그 말에 화들짝 놀라 손사래를 쳤습니다. 연애는 무슨 이 나이에 어제 잠을 푹 자서 그런가 봐. 거짓말이었죠. 한숨도 못 잤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피곤하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몸속 깊은 곳에서 기이한 에너지가 솟아나는 것 같았어요. 마치 한겨울에 말라 죽어 가던 나무가 봄의 첫 햇살을 받은 것처럼 말이죠. 퇴근 후 평소처럼 마트에 들르지 않고 곧장 집으로 향했습니다. 1층 현관에 들어서자 낡은 나무 계단에서 익숙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쿵, 쿵. 무겁지만 듬직한 발소리. 그였습니다. 심장이 다시 요동쳤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머리를 쓸어 넘긴 뒤 우연인 척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강 작가님 퇴근하세요. 최대한 태연한 척 했지만 등 뒤로 감춘 손은 긴장으로 꽉 쥐어져 있었죠. 그가 돌아보았습니다. 복도의 노란 조명 아래 하루의 피로가 묻어나는 얼굴이었지만 저를 보자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 주인님, 어제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부주의해서 보지 말아야 할 걸 보여드리고. 그가 머리를 긁적이며 귀까지 빨개지더군요. 저는 지난 3년 중 가장 자연스럽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에요. 예고도 없이 올라간 제 잘못인걸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순간 우리 둘은 마주보고 웃었습니다. 어색하지만 기분 좋은 공기가 흘렀죠. 처음으로 강구진 씨를 자세히 뜯어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젊어 보였어요. 아마 30대 초반 구릿빛 피부에 깊은 속쌍꺼풀 하지만 어딘가 쓸쓸해 보이는 눈빛. 그에게서 풍기는 고독이 저와 참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피곤해 보이는데 들어와서 차라도 한잔 하실래요? 방금 커피 내렸는데 혼자 마시기 적적해서요. 제 입에서 튀어나온 말에 저조차도 놀랐습니다. 우진 씨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염치불구하고 신세 좀 지겠습니다. 그날 밤 제 작은 거실에는 커피 향과 그의 옷에서 나는 은은한 나무 향이 어우러졌습니다. 우리는 마주 앉았고 처음으로
집주인과 세입자라는 벽이 허물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우진 씨는 프리랜서 목수이자 인테리어 디자이너였어요. 나무결에 대한 열정, 갑작스럽게 취소된 프로젝트 때문에 겪는 재정적 어려움에 대해 털어놓았죠.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 큰 프로젝트 자금 받으면 원금이랑 이자까지 쳐서 꼭 드릴게요. 그가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아요. 저 혼자 살아서 돈 쓸 때도 별로 없어요. 일이나 잘 마무리해요. 진심이었습니다. 축 처진 그의 어깨를 보니 갑자기 감싸주고 싶다는 모성의 비슷한 감정이 솟구쳤거든요. 우리는 늦은 밤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일, 취미, 그리고 소소한 고민들까지. 무뚝뚝해 보이는 겉모습 뒤에 섬세하고 따뜻한 영혼이 숨겨져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 역시 저처럼 이 화려한 서울 도시 한복판에서 길을 잃은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새로운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복도나 계단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순간이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죠. 아침에 춥던데 따뜻하게 입고 가요. 오늘 늦으셨네요. 저녁은 드셨어요. 그런 사소한 안부 인사가 50대 아줌마의 심장을 소녀처럼 뛰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저는 더 이상 남편에게 버림받은 우울한 여자가 아니었어요. 몸매가 드러나는 원피스도 사고 립스틱 색깔도 화사한 걸로 바꿨죠. 향수 가게 앞을 지나다 저도 모르게 멈춰서서 은은한 향을 고르기도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더 예쁘게, 더 향기롭게 보이고 싶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2층에서 뚝딱거리는 망치 소리가 들렸습니다. TV 선반을 고치는 모양이었죠. 한참을 망설이다가 냉장고에서 시원한 물 한 병을 꺼내 들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고 우진 씨는 상의를 탈의한 채였습니다. 땀방울이 척추 라인을 타고 흘러 바지 밴드를 적시고 있었죠. 숨을 쉴 때마다 꿈틀거리는 등 근육. 그 남성적인 뒷모습에 저는 또다시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고생하시네요. 물 좀 드시라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진 씨가 뒤를 돌아보며 햇살처럼 환하게 웃었습니다. 와, 민정 씨는 제 구세주라니까요. 잘 마실게요. 그가 물병을 건네받으며 손가락이 스친 순간 찌릿한 전류가 등골을 타고 흘렀습니다.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서로를 바라보았죠. 그 눈빛 속에 담긴 건 단순한 고마움이 아니었습니다. 억누르고 있는 뜨거운 갈망이었죠. 일주일 후 우진 씨는 약속대로 3개월치 밀린 월세를 들고 내려왔습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저기, 민정 씨, 그동안 기다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저녁에 식사 대접하고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정말 근사한 곳으로요.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럼요. 좋아요. 토요일 저녁 저는 1시간 동안이나 옷을 고르고 화장을 했습니다. 우리는 촛불이 켜진 아늑하고 로맨틱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흰 셔츠에 머리를 깔끔하게 넘긴 우진 씨는 눈을 떼지 못할 만큼 멋있었습니다. 와인과 분위기에 취해 깊은 속마음들이 하나둘 튀어나왔습니다. 사실 우진 씨가 와인 잔을 돌리며 먼 곳을 응시했습니다. 전 제대로 된 연애를 해본 적이 없어요.
여자들은 처음에 저를 좋아하다가도 나중엔 무서워하며 도망가더라고요. 왜요? 이렇게 좋은 사람인데. 그가 제 눈을 깊이 바라보며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좀 다르거든요. 그날 보셨던 거. 그게 저한테는 콤플렉스예요. 여자들이 부담스러워하고 무서워하고 감당하기 힘들어 하더라고요. 저는 멍해졌습니다. 제가 남성적이고 웅장하다고 느꼈던 그 부분이 그에게는 상처이자 콤플렉스였던 겁니다. 저는 눈앞의 젊은 남자를 바라보며 연민과 함께 걷잡을 수 없는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혼자 지내면서 여자를 멀리했던 거예요. 네, 공포에 질린 눈빛을 보는 게 싫어서요. 제가 무슨 괴물이라도 된 것 같아서. 저는 식탁 위로 떨리고 있는 그의 큰 손을 잡았습니다. 그건 우진 씨 잘못이 아니에요. 그저 그 모든 걸 감싸 안아줄 수 있는 짝을 아직 못 만난 것뿐이에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진 씨는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가로등 불빛 아래를 말없이 걸었지만 심장 박동은 이미 하나가 된 것 같았습니다. 나이 차이, 사회적 시선 상처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그 모든 것이 두 외로운 영혼의 강렬한 끌림 앞에서는 희미해졌습니다. 집 대문 앞에 도착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를 보는 우진 씨의 눈빛은 이성을 태워버릴 듯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 손등에 가볍게 키스만 했습니다. 잘 자요, 민정 씨. 주인님이라는 호칭을 버리고 제 이름을 부르는 그의 모습에 심장이 녹아내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사랑에 빠졌다는 것을. 그리고 이 남자를 그동안 여자들을 도망치게 만들었다던 그 비밀을 확인하고 싶다는 욕망을요. 그리고 올 것이 왔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금요일 밤 우진 씨가 직접 요리한 저녁을 먹으러 오라고 초대를 했습니다. 2층의 작은 방은 캔들 향과 나무 냄새로 아늑했습니다. 식사 후 소파에 앉아 옛날 영화를 보며 남은 와인을 마셨습니다. 좁은 공간,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 우진 씨가 제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이 조심스럽게 제 허리를 감쌌습니다. 민정 씨, 제가 자격 없는 거 알아요. 가난한 목수에 나이도 한참 어리고. 하지만 당신한테 미쳐버릴 것 같아요. 서툴지만 진심 어린 고백에 제 마지막 이성의 끈이 끊어졌습니다. 저는 몸을 돌려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나도 그래요. 상처받는 것도 남들 입방에 오르는 것도 무섭지만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우진 씨가 고개를 숙여 입을 맞췄습니다. 깨지기 쉬운 도자기를 다루듯 조심스럽던 첫 키스는 이내 그동안 참아왔던 갈망을 보상받으려는 듯 뜨겁고 격렬해졌습니다. 그는 저를 안아들고 하얀 시트가 깔린 침대로 향했습니다. 옷가지가 하나둘 바닥으로 떨어지고 어두운 조명 아래서 저는 드디어 그의 콤플렉스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순간 조금 겁이 났습니다. 그 남성다움과 압도적인 피지컬은 제 마음의 준비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으니까요. 정말 엄청났거든요. 괜찮아요. 익숙하지 않으면 멈추라고 말해요. 우진 씨가 식은 땀을 흘리며 걱정스럽게 속삭였습니다. 또다시 제가 도망갈까봐 두려워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안심시키듯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 마요. 천천히 사랑해줘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두려움과 달리 고통은 없었습니다. 우진 씨는 인내심을 가지고 제가 적응할 때까지 한없이 부드럽게 기다려 주었죠.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었을 때 머릿속이 하얘질 정도의 행복감이 터져 나왔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 몸과 영혼 깊은 곳의 차가운 공허함이 완벽하게 채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서로 녹아들고 이해받고 영혼까지 연결되는 느낌. 그것은 지난 15년의 건조했던 결혼 생활에서는 단 한 번도, 정말 1초도 느껴보지 못한 황홀경이었습니다. 창밖의 빗소리와 두 사람의 심장 소리가 하나로 섞이던 밤. 우리는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서로를 탐닉했습니다. 50이라는 나이에 감정은 메마르고 몸은 늙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나 뜨겁고 찬란하게 되살아날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이런 기분 처음이야. 제가 우진 씨의 땀 젖은 가슴팍에 얼굴을 묻고 속삭였습니다. 그는 제 이마에 키스하며 으스러져라 끌어안았습니다. 행복의 겨운 목소리로 말했죠. 나도 그래요. 이렇게 완벽한 반쪽을 찾은 건 처음이에요. 도망가지 않아줘서 고마워요, 민정 씨. 그 운명의 밤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1층과 2층 사이의 경계는 사라졌죠. 우리는 매일 밤 함께하며 지난 세월의 외로움을 보상받듯 서로에게 탐닉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의 묘약이라는 게 진짜 있더라고요. 제 몸에 저조차 놀랄만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수면이었습니다. 이혼 후 3년 동안 수면제 없이는 못 자고 악몽에 시달렸는데 이제 우진 씨 품에 안겨 나무 향을 맡으면 아침까지 한 번도 깨지 않고 꿀잠을 잡니다. 아침 햇살을 받으며 눈을 뜰 때마다 20대 때처럼 몸이 가볍고 에너지가 넘쳤죠. 회사 동료들이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장님, 요새 어디 피부과 다녀 피부에서 광이 나네. 맞아. 눈빛이 촉촉한 게 꼭 연애하는 사람 같다니까. 저는 그저 웃어넘겼습니다. 마음을 짓누르던 우울증이라는 먹구름이 싹 사라졌거든요. 퇴근 시간만 되면 빨리 집에 가서 따뜻한 밥을 지어놓고 기다릴 그 사람 생각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민정 씨, 정말 변했어. 어느 날 밤 우진 씨가 제 뺨을 쓰다듬으며 사랑 가득한 눈으로 말했습니다. 처음 복도에서 봤을 때보다 훨씬 예쁘고 생기 넘치고 섹시해. 저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당신 덕분이야. 말라 비틀어진 고목나무 같은 나한테 물을 줘서 살려냈잖아. 한 달, 두 달 평화로운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몸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놀랍도록 잘 맞았습니다. 우진 씨는 연인이자 친구 영혼의 단짝이 되었죠. 15살이라는 나이 차이도 세상의 편견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늦각이 행복이 신이 주신 보상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신은 그렇게 쉽게 행복을 허락하지 않나 봅니다. 어느 평화로운 토요일 오후 모든 환상을 깨뜨리는 폭풍이 몰아닥쳤습니다. 가을 날씨가 참 좋던 날이었어요. 우진 씨는 저녁 바베큐 파티를 위해 장을 보러 갔고 저는 대문 앞 화분을 정리하고 있었죠. 그때 등 뒤에서
날카로운 브레이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반짝이는 검은색 세단이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번호판 3805.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가위가 쨍그랑 떨어졌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듯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전 남편 박상훈의 차였습니다. 창문이 스르르 내려가고 3년 만에 보는 그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기름진 머리, 비싼 양복, 그리고 그 특유의 오만하고 경멸 어린 비웃음. 오랜만이네. 전 부인. 살 좀 올랐나 봐. 저는 옷자락을 꽉 쥐고 쓰러지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배신과 언어 폭력의 기억들이 본물 터지듯 밀려왔죠. 여긴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공포로 떨렸습니다. 그는 선글라스를 벗으며 여유롭게 차에서 내렸습니다. 왜 손님을 문전박대하나 15년이나 살던 집인데 그냥 지나가다 들렀어. 우린 이제 남남이야. 법적으로 다 끝났고 이 집은 내 명의야. 당장 나가. 용기를 내 소리치며 앞을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박상우는 눈 하나 깜짝 안 했습니다. 내게 다가와 귀에 대고 속삭이는데 역겨운 담배 냄새와 향수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이봐, 이민정 씨. 이 동네 사람들 다 듣게 소란 피울 거야. 전 남편이랑 대문 앞에서 싸운다고 소문나고 싶어 체면 좀 챙기지. 그는 제 치명적인 약점을 건드렸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체면이란 목숨보다 중요할 때가 있죠. 저는 입술을 깨물며 비켜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실에 들어오자마자 그는 주인 행세를 하며 소파에 털썩 앉아 다리를 꼬았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을 훑어보더군요. 집은 깨끗하네. 근데 현관에 놓인 남자 슬리퍼를 보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혼자 사는 게 아닌가 봐. 저 신발 내 거 아니잖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빙빙 돌리지 말고 용건만 말하고 꺼져. 그가 비열하게 웃으며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래,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 사업 자금이 좀 막혔어. 급하게 3천만 원만 융통해줘. 부부의 정이 있는데 그 정도 비상금은 있잖아. 기가 막혔습니다. 3천만 원 저를 그렇게 짓밟아 놓고 돈을 뜯으러 오다니요. 미쳤어 나한테. 그런 큰 돈이 어디 있어도 너 같은 파렴치한 인간한테 주느니 기부를 하겠다. 파렴치. 그가 벌떡 일어나 위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누가 누구 보고 파렴치래. 이 집 네가 입은 옷 다 내 돈으로 산 거 아냐. 얹혀 살다가 이혼하고 집 한 채 건지니까 눈에 뵈는 게 없나 보지. 나가 당장 나가. 제가 문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가는 대신 TV 선반 위에 놓인 작은 액자를 집어들었습니다. 우진 씨와 찍은 사진을 미처 치우지 못했던 겁니다. 호, 이런 거였어. 왜 그렇게 기를 쓰고 덤비나 했더니 집에 제비 한 마리 키우고 계셨구만. 그가 혐오스럽다는 눈빛으로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취향 참 독특하시네. 이민정 씨, 딱 봐도 조카뻘인데 쪽팔리지도 않아. 50 먹은 아줌마가 새파란 놈이랑 밤 시중이라도 잘 드나봐. 돈 주고 사귄 거냐. 닥쳐. 그 사람 모욕하지 마다. 제가 액자를 뺏으려 달려들었지만 그는 저를 바닥으로 거칠게 밀쳐버렸습니다. 더러운 년 어떤 놈한테 홀렸는지 얼굴이나 좀 보자. 그가 액자를 바닥에 패대기 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쾅 현관문이 부서져라 열렸습니다. 간구진 씨였습니다. 양손에 들려있던 장바구니가 바닥에 떨어져 채소들이 뒹굴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넘어진 저와 위협하는 낯선 남자를 보고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을 하고 서 있었습니다. 넌 뭐야? 전 남편이 물었습니다. 우진 씨는 대꾸도 없이 성큼성큼 걸어와 전 남편의 팔을 쳐내고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분노를 참느라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정 씨 괜찮아요? 다친 데 없어요. 그 모습을 본 전 남편이 미친 듯이 웃어댔습니다. 하하하, 아주 로맨스 영화를 찍네. 네가 그 어린 기둥서방이냐? 덩치는 좀 있는데 꼴을 보니 돈도 없는 노가다꾼 같은데. 야, 이 아줌마가 한 달에 얼마 주냐? 내가 2배 줄 테니까 꺼져줄래? 정적이 흘렀습니다. 우진 씨의 목에 핏대가 섰습니다. 퍽 순식간에 우진 씨의 주먹이 전 남편의 얼굴에 꽂혔습니다. 전 남편은 비틀거리며 소파로 나뒹굴었고 입가에서 피가 터졌습니다. 그 더러운 입 다물어 우진 씨가 천둥처럼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는 바닥을 기는 남자를 손가락질하며 경고했습니다. 여긴 이 사람 집이고 난 이 사람 남자친구다. 당신이 함부로 모욕할 사람 아니야. 경찰 불러서 주거 침입이랑 폭행죄로 쳐넣기 전에 당장 꺼져. 전 남편은 입가에 피를 닦으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건장한 젊은 남자의 기세에 눌려 덤비지는 못하더군요. 좋아. 아주 잘했어. 그가 이를 갈며 일어섰습니다. 감히 날 쳐. 너 내가 누군지 알아. 그리고 이민정. 너 이게 끝일 것 같아. 그가 휴대폰을 꺼내 흔들었습니다. 3천만 원. 이번 주 금요일까지 준비해. 안 그러면 악마 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동네방네 소문 다 내주지. 내 회사에 투서도 보낼 거야. 고상한 척하는 이 과장이 집에서 새파란 어린애 끼고 돈으로 남자 사서 논다고. 직장 명예 친구 다 잃게 해줄게. 얼굴 들고 다니나 보자. 그 협박은 비수가 되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소문이란 얼마나 무서운가요? 저는 매장당할지도 모릅니다. 너 정말 비열하다. 너무 분해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기억해 금요일. 그는 바닥에 침을 뱉고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멀어지는 자동차 엔진 소리를 뒤로하고 집안엔 죽음 같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털썩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회사에서 쫓겨나는 악몽이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민정 씨. 우진 씨가 저를 안아주었지만 저는 그를 밀어내며 흐느꼈습니다. 우진 씨. 이제 어떡해요? 저 인간 진짜 할 거야. 난 끝났어. 사람들이 날 괴물 보듯 할 텐데. 미안해요. 제가 계속 울먹였습니다. 당신까지 이런 진흙탕에 끌어들여서. 당신은 젊고 앞길도 창창한데. 나 같은 여자 만나서 이게 무슨 꼴이에요. 우리 그만해요. 그 순간 우진 씨가 제 어깨를 잡고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흔들림 없는 강인한 눈빛이었습니다. 이민정 내 말 잘 들어요. 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우리도 잘못한 거 없고. 사랑하는 게 죄예요. 왜
저런 쓰레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해야 하는데. 하지만 사람들 입방아가 떠들라지 뭐. 우진 씨가 제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해도 내가 당신 앞에 서서 막을 거야. 돈 소문하라지 그래. 우리가 경찰에 신고하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돼. 난 하나도 안 무서워. 내가 무서운 건 당신 잃는 것뿐이야. 그 말은 마치 강심제처럼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돈도 빽도 없지만 전 남편은 평생 가져보지 못한 용기와 진심을 가진 남자. 그날 밤 저는 우진 씨 품에 안겨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가, 이 젊은 사람 앞길을 막는 건 아닐까. 하지만 잠결에 우진 씨가 저를 더 꽉 끌어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무서워하지 마. 내가 있잖아. 그 따뜻한 온기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도망치지 않겠다고. 싸우겠다고. 내 존엄과 내 남자를 지키기 위해서. 다음 날 아침, 전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잘 생각했냐? 3천만 원이냐? 내 명예냐? 내일 저녁까지다. 손이 떨렸지만 우진 씨가 제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걱정 마요. 저런 인간은 종이 호랑이에요. 같이 해결해요. 이틀 뒤 예상대로 전 남편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술을 잔뜩 마시고 대문을 걷어차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민정 문 열어. 돈 내놔. 온 동네에 망신당하고 싶어. 저는 심호흡을 하고 우진 씨와 함께 당당하게 대문을 열었습니다. 돈 내놔. 그가 술 냄새를 풍기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저는 똑바로 그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단돈 10원도 줄 수 없어. 그리고 다시는 협박하지 마. 뭐 인연이. 그가 손을 들어 올리는 순간 우진 씨가 그의 팔을 낚아채고 서류 봉투 하나를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박상훈 씨. 우진 씨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동안 협박한 문자 통화 내용 전부 녹음했고 증거 확보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경찰서에 공갈 미수 협박, 주거 침입, 스토킹 혐의로 고소장 접수했습니다. 전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너 지금 나 협박하냐? 협박 아닙니다. 우진 씨가 변호사 사무실 명함이 찍힌 서류를 던졌습니다. 이제부터 이민정 씨에 대한 모든 접촉은 법무법인을 통하십시오. 한 번만 더 찾아와서 행패 부리거나 헛소문 퍼뜨리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물을 겁니다. 요즘 스토킹 처벌법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전 남편은 손을 떨며 서류를 봤습니다. 우진 씨가 진심이라는 걸 안 거죠. 민정아, 너 진짜 이럴 거냐? 우리가 산 세월이 얼만데. 산 세월, 제가 쏘아붙였습니다. 그건 3년 전에 당신이 바람 피웠을 때 끝났어. 우린 남이야. 더 이상 내 인생 망치지 마. 그는 이를 갈며 우진 씨를 노려봤습니다. 어린 놈의 새끼가 돈 떨어지면 너도 도망갈 거다. 우진 씨는 코웃음을 치며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착각하시네. 난 이 사람 남편 될 사람입니다. 그리고 돈은 내가 벌면 되니까 신경 끄시고 1분 안에 안 꺼지면 바로 11이 누릅니다. 접근 금지 명령 맛 좀 보실래요? 전 남편은 결국 욕설을 내뱉으며 패배한 개처럼 도망쳤습니다. 대문이 닫히자 저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지만 우진 씨가 단단히 받아주었습니다.
잘했어요, 민정 씨. 정말 용감했어요. 일주일 후 법원에서 접근 금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드디어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산 넘어 산이라고 동네 아줌마들의 입방아가 시작되었습니다. 전 남편이 뿌리고 간 소문의 씨앗 때문이었죠. 마트에서 만난 이웃 여자가 비꼬듯 말했습니다. 어머 이씨, 요즘 집에 젊은 남자가 드나든다며 아들벌이라던데 늙어서 주책이야. 예전 같으면 고개를 숙였겠지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맞아요. 제 남자친구예요. 우리 아주 행복하게 잘 만나고 있어요. 뭐 세상에 부끄럽지도 않아. 뭐가 부끄럽죠? 제가 되물었습니다. 전 누구한테 피해 준 적 없어요. 저도 사람이고 사랑할 자격이 있어요. 요즘 세상에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여자가 말문이 막힌 사이 옆에 있던 다른 아주머니가 거들었습니다. 맞는 말이네. 남한테 손 안 벌리고 잘 살면 됐지. 보기 좋구만 뭘 그래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당당해지면 아무도 저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요. 내 행복은 내가 지키는 거였습니다. 그날 밤 우진 씨에게 미안하다고 했더니 그가 제 이마에 뽀뽀하며 말하더군요. 바보. 난 남들이 뭐라든 상관없어. 내 눈엔 당신만 보이니까. 어느덧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전 남편은 빚쟁이에 쫓겨 잠적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동네 소문도 잠잠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우리를 보며 보기 좋다. 이 과장 젊어졌네 라며 덕담을 건넵니다. 우진 씨는 강남의 카페, 인테리어 계약을 따내며 승승장구하고 있고 우리는 1층과 2층을 합쳐 알콩달콩 살림을 합쳤습니다. 썰렁했던 집안엔 웃음소리와 된장찌개 냄새가 가득합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주방에서 요리하는 제 뒤로 우진 씨가 백허그를 해왔습니다. 맛있는 냄새. 굿모닝 여보. 일어났어. 얼른 앉아. 다 됐어. 우진 씨가 저를 더 꽉 안으며 물었습니다. 민정 씨, 지금 행복해. 그럼 너무 행복해. 당신은 나도. 내 인생에서 이렇게 평온하고 꽉 찬 느낌은 처음이야. 1년 전 이혼녀라는 딱지를 붙이고 밤마다 울던 저는 이제 없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놀라더군요. 건강검진 수치가 10년은 젊어졌다면서 비결이 뭐냐고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사랑이요. 자존감 바닥이었던 저는 우진 씨의 사랑 덕분에 다시 태어났습니다. 어제 저녁 산책길에 우진 씨가 묻더군요. 돈 많이 벌어서 더 좋은 아파트로 이사 갈까? 저는 고개를 저으며 낡은 우리 집을 바라봤습니다. 아니, 난 여기가 좋아. 우리가 만난 곳이잖아. 당신만 있으면 어디든 천국이야. 하긴 그렇네. 그럼 내가 이 집을 우리만의 성으로 싹 고쳐줄게. 우리는 가로등 아래서 키스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우리를 축복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믿기지 않으시나요? 50대 이혼녀와 30대 청년의 사랑. 하지만 이건 진짜 제 이야기이고 저는 지금 꿈처럼 행복합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내 나이에 무슨 사랑이야. 난 끝났어. 라고 생각하며 문을 닫아 거신 분이 계신가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다시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여자는 꽃과 같습니다.
비바람에 시들었더라도 햇살과 사랑을 주면 언제든 다시 찬란하게 피어날 수 있어요. 나이, 사회적 시선, 그런 숫자에 여러분의 심장을 가두지 마세요. 중요한 건 아직 펄떡이는 여러분의 마음이니까요. 물론 쉽지는 않을 겁니다. 두렵고 망설여지겠죠. 하지만 용기 내서 한 발만 밖으로 나와 보세요. 어딘가에서 여러분을 기다리는 인연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다시 가슴 뛰는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그럼 사랑하세요. 주저하지 말고 조금은 이기적이 되어도 좋습니다.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 태어났으니까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공감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엔 더 행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